연력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1절 연력학의 개념, 고전 연력학 및 통계 연력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일과 열 그리고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과 일,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또는 이들 사이에 어떤 변환 관계를 가지는가를 나타내는 연력학 일법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 때 여기에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일이 어떻게 되고 열이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환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한 방향으로는 잘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는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또 연력학 제2법칙과 연관하여 엔트로피가 정의가 되고 이 엔트로피 또한 연력학 2법칙과 엔트로피가 연력학에 또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법칙을 응용한 전기 및 기체 동력 사이클 등이 응용 분야가 중요한 부분이 여기 아주 중요한 크게 나타난 연력학 1법칙, 2법칙 그리고 이것의 두 법칙의 응용 분야를 다루는 것이 연력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력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속체 가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속체 가정을 한 다음에 해석하는 연력학을 우리는 고전 연력학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력학뿐 아니라 연력학, 유체학, 동력학 등 해석할 때 그 방법에 따라서 거시적으로 즉 마크로스코픽하게 보는 관점과 미시적으로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은 물질과 물질의 성질인 공간상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연속체라고 가정하여 해석하는 겁니다. 즉 물질은 공간상에서 연속되어 있고 첫 번째 연속되어 있고 어떤 우리가 다루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안에 물이 있다. 그럼 물은 우리 육안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고체도 마찬가지. 자, 기체 잘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다. 공기도 실제 공기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공간상에 연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상의 모든 점에서 어떤 공간 주어집니다. 이 점에서의 속도, 온도, 밀도, 압력 등의 물리적 성질을 어떤 값을 유한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이 고전 연력학이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이와 같은 고전 연력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전자현미경 등으로 보면 공기를 본다, 물을 본다 하면 이렇게 물 분자가 뭐 이렇게 이건 연속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연력학을 클래시컬한 고전 연력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테르모다이나믹스라고 그러죠. 연력학을 그랬을 때 클래시컬한 연력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우리 학부 과정에서는 오로지 이 연속체로 취급하는 고전 연력학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통계 연력학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물질을 분자 구조까지 확대하게 아까 전에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은 물질은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기, 특히 공기 같으면은 뭐 분자, 질소 분자 뭐 섞여 있겠죠. 이렇게 공간상에 떨어져 있는 분도 많이 있겠죠. 이때는 모든 공간상에서 속도, 온도, 밀도, 압력 등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연속되어 있지도 않고 분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 자, 공간상의 한 점, 이 점에서 온도가 얼마다, 압력이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유한한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간상에서. 이런 것을 우리는 통계 연력학이라고 하고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떻다라고 따지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분자의 운동을 고려하여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연력학을 통계 연력학이라고 합니다. 통계 연력학은 기계공학의 예를 들면 석사나 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통계 연력학이라는 과목을 제공하니까 관심이 있으면 이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다루 취급을 하지 않고 오로지
연속체 취급한 고전 연력학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연속체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연속체 가정은 취급하는 연력학, 유체학 이런 문제의 특성 길이 LC가 유체의 평균 자유 이동 거리 램다보다 아주 클 때 가능하다. 특성 길이가 램다보다 아주 클 때 가능하다. 특성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대표적인 길이입니다. 예를 가지고 이런 피스톤을 다룬다면 피스톤은 직경이 되겠죠. 또는 뭐 펌프의 직경 뭐 등등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큰 특징 지을 수 있는 유체각 같은 많죠. 파이프 관인 같으면 관의 직경 등등 유체 공 주위에 유체가 흐를 때 공의 직경 즉 육안으로 봐서 우리가 그 시스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길이를 우리는 특성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자유 이동 거리는 바꾸어서 장을 넘겨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자유 이동 거리는 유체 입자들이 충돌하지 않고 이동하는 거리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관심의 대상되는 영역이 있을 때 공기, 예를 들면 공기라고 볼까요? 공기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공기 분자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정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분자들의 입장에서는 막 움직입니다. 랜덤하게 랜덤 모션을 합니다. 막 얘도 움직이고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으면은 움직이다 보면 이웃하는 분자 사이에 부딪히겠죠. 이때 거리. 근데 부딪히는 거리는 뭐 이렇게 짧을 수도 있고 또 멀리 가서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뭐 다른 입자도 마찬가지고 이 다른 입자도 이런 부딪히는 거리의 모든 거리의 평균값을 평균 자유 이동,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라고 합니다. 램다가 되겠습니다. 이 L 특성 길이가 전체적인 길이가 요 거리보다 아주 클 때 우리는 연속체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1기압 보통 온도에서 공기의 경우 평균 자유 이동 거리는 0.05, 0.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습니다. 물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작겠죠. 왜? 공기는 기체고 물은 막 더 붙어 있으니까 더 작겠죠.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려는 연력학 문제의 특성 길이는 거의 대부분 1mm보다 훨씬 크죠. 뭐 몇십 cm, 몇 메타 뭐 이런 정도로 우리는 연속체 가정은 쉽게 충족이 됩니다. 자,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압력이 아주 낮은 희박한 공기가 드문드문 있는 저 우주상에 그때는 연속체라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기체를 다룰 때는 연속체 취급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 연속체 과정에 대한 설명은 유체학 2, 조금 어드밴스드한 과정입니다. 유체학 2회라는 1회 1절에서 연속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밀도의 예를 들면서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쪽에 링크에 해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라고 일반적인 학부 과정이 연력학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방금 강의 들은 내용만 해도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으로는 우리 분자들의 통계적으로 다른 미시적이지 않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연속체로 가정하여 거시적으로 해석한 고전 연력학,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루는 연력학은 고전 연력학이다. 클래시컬한 서모다이내믹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력학 1회 1절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